전 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옆에 또 초대 손님 네, 막 이런 거 하시면 와디입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뭐 멀지 않은 동네에서 왔고요. 네. 네, 뭐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오랜만이 아니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저지와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대 씨 못지않은 아저씨고요. 완벽한 아저씨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좋은 자리 갖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고영대. 네, 제 이름은 고영일입니다. 저희가 영자 네, 돌림이죠. 완벽한 학연 지원으로 그냥 오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학연 지원. 제가 스니커하우스 4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네네네, 저도. 그때 저지 매장을 크게 네,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때 저도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저지도 굉장히 깊고 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네네네.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가깝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지의 문화 네. 어떤 건가? 일단은 소위 말하는 스트릿 컬처라고 하는 그 컬처 내 네.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 성행을 하는 건 의류, 그렇죠. 뭐 스트릿 컬처라고 하는 스트릿 브랜드의 의류, 그 다음에 이제 킥스가 있는데 그거랑 뗄라 뗄 수 없는 이제 일단은 음악이라는 문화가 크게 존재를 하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좀 저는 어떻게 보면 브랜치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패션 중에 하나인 스포츠 저지 컬렉터들이 있는 게 그렇죠. 요즘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시장이? 거의 없죠. 많이 네. 옛날에는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 1세대였었고요. 음. 그때 제가 되게 프레시한 시절에 굉장히 1세대였고 힙합퍼라는 무가지가 굉장히 음반 가게에서 성행을 했던 시절이라서 누구도 다 수건을 꽂고 다녔었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듀렉. 소위 말하는 AKA 빤스라고 하죠. 그걸 쓰고 저는 대학교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나도 부끄럽다. 나도 부끄럽지만 그랬어. 아 그럼요. 빤스 다 쓰고 다녔어요. 일단 허리는 28인데 바지는 40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파생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커다란 옷을 입는 문화보다도 한 단계 더 이전에 존재를 했었던 컬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NBA나 네. 어떤 저도 야구 저지나 NBA 저지는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지가 어떤 패션의 의미도 있지만 네. 그 내가 서포트하는 팀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훨씬 더 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네네. 입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팀 것을 패션으로 입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지금 영희님께서 컬렉하시는 거는 어떤 지지하는 팀이나 이런 걸 네. 떠나서 네, 그렇죠. 의미 있거나 예쁘거나 하여튼 전체다 뭐 보시다. 예를 들면 뭐 그 에라, 골든 에라라고 하는 뭐 그때 시대를 반영한 선수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그 학연지원이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나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다들 갈매기야구, 부산 야구. 네. 그러니까 그 레프리젠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연지원의 연결고리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랑 같이 농구를 항상 보러 다니는 제 오른팔 같은 존재인 래퍼 행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는 인천에 대한 샤라웃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야구팀의 메인 스폰서격인 뭐 홍보 모델을 하기도 하고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의 유니폼을 20년 동안 모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투비 컨티뉴 상태인데 신발과 같이 하면서 이제 파이가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히스토리컬하면서도 제 유년기를 넘어서 제 성장 배경의 모든 다 멜팅이 되어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좀 드릴 말씀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NBA가 거의 막 이제 그렇죠. 그 시카고 불스의 트리오 그렇죠. 스카트 피펜이랑 조던이랑 로드맨이랑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좋아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 미국을 가가지고 그 로드맨 저지 네네. 인생의 첫 저지예요. 그게 챔피언이고 그때 또 크게 입었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52 사이즈인가를 입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뜯는 바지 있잖아요. 따다닥 하는 그 그렇죠. 챔피언 하얀색 추리. 똑딱이 바지. 네, 똑딱이 바지. 네. 그거까지 위아래로 맞춰 입고 막 이렇게 그 에어쉐이크 신고 네네네. 로드맨을 좋아했으니까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번에 갔는데 그 당시에 로드맨 애기 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 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로써 인연이 됐죠. 그렇죠. 학연지원이 완성이 된. 그래서 이 아들한테도 내가 좋아하던 걸 또 사주고 싶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샀던 거고. 그래서 한번 가져오신 걸 한번 네네네. 보여주시죠. 일단은 지금 옛날 골든 에러를 말씀을 주셔서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흔하지 않은 저지와 네. 좀 선수들이 입는 그 퀄리티.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시 맥그리디라는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이 로켓 유니폼을 입고 네.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거의 해낸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유튜브에 뭐야? 찾아보시면 거의 지는 게임이었어요. 네. 열 몇 점 차를 1분 이내 시간에 뒤집어버린 선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레전드급. 네네. 근데 그때 당시 팀에 소속이 있었던 그 선수용 유니폼인데 사실 이때는 나이키 유니폼이 굉장히 농구 쪽에 많이 스폰서십을 하고 있다고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근래 아시는 분들인데 네네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던 저지들은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스폰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NBA 굉장히 규정이 재밌었던 게 전 팀을 한 브랜드에서 스폰서십을 하진 않았어요. 이 계약법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한 팀에 한 브랜드. 네, 한 브랜드가.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10년 단위, 그러니까 디케이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던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조던 1 수없이 많이 네. 와디님이 설명을 하셨을 텐데 금기된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거예요. NBA 규정 내에서 스폰서십에 의거하지 않는 컬러라든지 유니폼을 입었을 땐 너네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스폰서십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팀은 챔피언을 유니폼을 입었었고 어떤 팀은 나이키로 입었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골든에라 시절이 그런 좀 케이아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저지라서 일단 소개. 그리고 저지도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입는 거랑 똑같이 생긴 네, 설명을 어텐틱이 있고 네. 스윙맨이라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설명을 드리면 네. 저지는 농구 저지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냥 프린팅이 되어 있는 레플리카라고 하는 게 제일 저가. 레플리카가 가짜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NBA 저지를 구입하실 때 그냥 일반 NBA 스토어라든지 매장에서 제일 저가로 구매하시는 게 레플리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프린팅. 여기 프린트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자수라든지 한 겹에.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프린팅은 레플리카 제일 저가의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말씀 주신 대로 스윙맨이라는 상태. 네. 일단 자수. 오케이. 네. 그리고 굉장히 메시 포인트가 구멍이 술술술 뚫려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전 팀 디테일에 상관없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스윙맨이고요. 그 다음에 어센틱. 그러니까 어센틱하고 프로컷이라는 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 프로컷은 그 판매용 유니폼이 아니라 그 시즌 그 선수에 맞는 규격의 선수 지급용 저지를 프로컷 저지라고 하고요. 그 밑에 판매 목적으로 최고 상위의 등급에 있는 걸 어센틱 저지라고 합니다. 어센틱은 보면 이것도 두 겹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가 입는 재질은 동일시 하나 판매 규격에 맞춰서 모든 사이즈를 판매하는 개념. 그럼 이거는 스윙맨. 이거는 어센틱입니다. 그래요? 네. 한 겹이도. 이거는 자수가 일단은 보시면 일단 자수가 아니라 포인트가 굉장히 있고. 네. 지금 보시면 네. 포인트가 있는 자수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센틱. 네. 그럼 어센틱만 모으세요? 저는 다 모읍니다. 다 모으세요? 선수 사인 저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선수가 실제 입었었던 이제 경매로 구매한 저지들도 많이 있고. 경매 어디서 하세요? 이베이에서 많이 했었죠. 이베이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정가품 유무를 좀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진만 봐도 이제 거의 알 수 있는. 진짜요? 신기하다. 또 네.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직 농구를 하고 있고 농구를 오늘도 보고 왔는데 이 오늘도 선수는 보셨어요? 네, 이 선수는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국내 슬램덩크를 보신 분이라면 거의 뭐 그쵸. 정대만 이상의 네.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레지 밀러라는 레전드 선수의 네. 어센틱 저지입니다. 사실 커리 이전에 레지 밀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록을 깨면서 제일 먼저 축하해줬던 것도 레지 밀러. 그래요? 네, 경기장에서 멋있다. 실제로. 네. 왜냐면 스테판 커리 아버님 자체도 그 골든스테이트 전신격인 팀에서 네. 슈터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었는데 그분도 인정을 하셨던 진짜 레전더리 리빙 레전드죠. 뭐 슈터 하면은 거의 정석적인 그렇죠. 레지 밀러. 밀러 타임이라는 맞아. 밀러 타임. 네. 이거는 자수를 보시게 된 디테일이 2중 3격으로 굉장히 좀 촘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슬램덩크 작가가 네. 후속으로 그린 버저비터라는 네네, 만화 맞습니다. 네. 보면은 드림타임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밀러 타임에서 타임을 네, 채용한. 슬램덩크의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들은 다 맞아요. 네, 오마주가 있는 걸로. 근데 그 전국 예선에서 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 엄청 덩치 큰 애 샤키로니를 모티브로 네네네. 삼았던 애가 있는데 걔는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네네네. 무슨 판석이었나? 맞아, 이름은 기억 안 판성이 나는데. 같은 뭐 판성이 강백호가 로드맨. 네, 데니스 로드맨. 서태웅이 조던.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서태웅은 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뭐 조던이다, 뭐 피펜이다. 근데 네. 뭐 오피셜하게 작가가 뭐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희가 뭐 최치수가 패트릭 유잉. 네, 매트링입니다. 맞아.
휴스턴 로켓츠의 하킴 올라주원이 변덕규 아니에요? 변덕규의 맞죠? 드림 쉐이크를 했던. 그러니까 송태섭은 누구지? 송태섭은 그때 당시에 뭐 존 스타슨인가? 존 스타턴이라는 존 얘기보다는 그 BJ 암스트롱이라는 되게 흑인 단신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추억 돋네요. 네. 갑자기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건 얼마 정도 하죠? 그러니까 어센틱은 어센틱은? 지금 개인적인 거래 가치로 보면 200불에서 300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거일 경우. 근데 이거는 지금 생산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저지는 오피셜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생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그러면은 막 이것도 리세일이 붙고 막 더 비싸지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즌에 어떤 유니폼에 다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되게 부상을 나고 뛰질 못했던 시즌이라면 아무리 커리어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저지들이 있고요. 그런 또 스토리 텔링이 또 있는 그럼 포인트가 막 제일 비싼 거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도 핀스트라이프 저지를 많이 기억하시는 게 그 네. 값어치를 제일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검은색에 빨간 줄? 뭐 그때 움직임이 정말 현란했었죠. 네. 뭐 트리플 클러치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저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마이클 조던은 프로컷으로 입었던 저지가 스폰서십이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값어치를 또 그거 얼마 정도예요? 지금 만약에 조던이 실제 있는 단계에 그러면 뭐 정말 과학적이겠죠. 저희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오피셜한 기사가 됐던 얘기는 조던 플루 게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2탄을 얘기하기 조금 껄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신발을 생각하는데 그 플루 게임에 신발을 벗고 그 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감기 걸려서 힘들 때 굉장히 뭐 여담으로 애플파이가 되게 먹고 싶었던 걸 했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밑에 있는 볼보이가 그걸 사다 줘서 그 친구한테 그 신발을 전달했는데 그게 한 2년 전인가에 경매에 나왔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낙찰이 돼. 그러니까 유니폼마저도 그런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은 신발이 파이가 굉장히 크고 관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니에 웨스트가 자기 콘서트에서 이지를 레드옵토를 그렇죠. 두고 막 했는데 거기다 사인해준 네네. 게 뭐 2억이 됐다 네네네. 뭐 이런 게 있고 Stop making me look like a little midget on this motherfucking screen and shit. Just show my face. Thank you. Stop trying to make it show the motherfucker. Oh my God. Look at this. Yo. Kanye, thank you. Yo, he signed your fucking He has your pen. Oh my G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찰스 바클리가 자기 신발을 관중석으로 던져요 한 짝씩. 그 사람은 인터뷰까지 해. 그렇죠. 예, 막 그러면서 막 그것도 엄청 비싸졌고. 역사적인 네. 장면을 남기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NBA 선수들이 그런 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서 아마 축구에서도 그런 게 좀 생겨나면 재미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유니폼 파이로 봤을 때 네. 축구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니폼 보면은 네. 막 다 그 브랜드 광고 같아가지고 네네네. 사실 NBA는 깔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이 없다는 거죠. 협회에서 지원금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냥 기본적인 그 경제학적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옛날 유니폼, 혜태, 삼성 네네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건 저희 어렸을 때 왜냐면 굉장히 영웅시 됐잖아요. 스포츠 스타가. 지금 막 산미 슈퍼스타즈, 혜태, 삼성 이런 네. 거 유니폼 만드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네. 그거는 다 네. 오토라이즈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축구 저지를 오피셜을 마킹을 어디 하느냐를 물었을 때 관계자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축구 저지만 해도 마킹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데 네. 어떤 선수를 마킹을 하고 네. 자기가 어떤 패치를 다니냐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멋있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재평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축구 같은 경우는 오피셜 마킹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외부로 공표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자컷이다 아니면 오피셜 마킹이다 논쟁이 많은데 그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컷이라 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퀄리티 좋은 작업을 해서 프린팅을 하는 걸 자컷이라 하고 오피셜 마킹은
뭐 영국 큰 리그 같은 경우는 딱 그 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매년 계약이 돼서. 그래서 그 업체에서 나오는 마킹이 아니면 이건 정품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생산이 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거리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거 한번 또. 다음 거 같은 경우는 NBA 역사상 어떻게 보면 와. 탑3 안에 들어가면 제일 멋있는 저지라고 해서 사실 이게 진짜. 네, 스윙맨하고 레플리카에서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홀로그램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이스 맥그레디나 앰퍼니 하더웨이 저지를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근데 사실 뒤에 보면 이게 그랜트 힐이 그러게요. 디트로이트에서 물론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부상 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올랜도 매직에서의 활약이 있었거든요. 오, 그랬어요? 그때 어센틱 저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샤키론이 33번이었나?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샤키론이 34번이었잖아요. 34번. 32번, 34번 왔다 갔다. 여기서- 올랜도에서 32번, 올랜도에서 32번. 32였어요? 이거는 이 저지는 저거 생각나. 1번. 그렇죠. 네, 하더웨이가 네. 전성기였는데. 네, 그때. 그렇죠. 이 저지는 지금도 역대 NBA 역사를 통틀어서 멋있는 저지 탑3 안에 들어가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이 홀로그램스러운 느낌도 그렇고 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 상하이를 다 서드까지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란색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이란 이름도 저 그 미국의 지명에 따라서 다 그 팀 이름들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올랜도 같은 경우는 그 디즈니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처음 네. 설립이 된 도시가 올랜도에서 매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생산. 그렇죠. 자동차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도살장이 도살장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진짜요? 시카고 불스라는 네. 트레이 블레이저스가 제일. 네 기찻길 그래요? 네, 기찻길이요? 그런 뭐 그러니까 트레이블레스가 뭐 뜻은 다르게 있는데 네. 철도 산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었던 나는 게- 블레이저가 저거잖아. 양복 많이. 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른 모르겠고 휴스턴 로켓츠는 거기 나사가 나사 있기 때문에 있고. 그래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LA 레이커스가 클리퍼스랑 다르게 레이커스가 생겨난 건 그 인공 도시 인공 호수가 처음 생겨난 게 미국 내에서 레이커스여서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도 인공 도시의 역할로 주가 생겨난 거라 선즈 새로운 태양이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잡지로 다 공부를 했었던 세대라 루키? 루키 이전에 뭐 많았죠. 네, 루키. 슬램. 저도 지금도 다 슬램도 가지고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네. 루키도 있었고. 네. 루키 루키가 저다 있었어요. 전성이었죠. 전성이었죠. 네. 저도 정기 구독했으니까. 네. 루키 보면은 중간에 그 야한 성인 만화가 있어요. 아저씨네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무슨 이런 책이냐고. 저는 했던 기억이- 몰라요. 저는 모르는 얘기라 네, 빠지겠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다가 저지를 하나 샀는데 네. 아니다. 필리핀이 아니라 이거 스웨깅 타임인가요, 갑자기? 아니. 정가품 무늬 타임. 아 네. 아 필리핀에서. 아니요. 아, 자카르타. 네. 자카르타 아니고. 네. 스윙맨 정품이 맞습니다. 정품이에요. 네. 스윙맨. 근데 이걸 지금 설명을 하시기 좋은 게 일단 네.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가벼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시 포인트가 네. 사실 올랜도는 이 저지가 어센틱도 이런 메시가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느낌의 메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형하고 차이가 무게감이 일단 질량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가품 뭐 보고 보셨어요? 일단 택하고 하단 택의 디테일을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히스토리로 봤을 때 네. 역사적인 이게 역접을 남긴 선수들은 리와인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드우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네. 옛날로 치면 몇 년도의 복강 모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앰퍼니 하더웨이가 올랜도에서 전성기 시절의 유니폼을 다시 재생산했다. 이런 걸 하드우드 클래식. 계약은 위반 안 되나? 그러니까 NBA랑? 그거를 판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이키한테 테이크오버를 했던 이유가 네. 판매가 부진했어요. 왜냐면 흑인들이 저지는 아디다스 아니지 약간 이런 식의 의도도 있어요. 아디다스는 축구지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보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네. 뷰포인트에서 그런 배경도 있다라는 건 좀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네요. 그리고 일단은 저 이거 있어요. 네. 오클랜드 굉장히 유명한 버틀러. 선수. 네. 유명한 선수요? 네, 네. 몰라요 유명하고. 누군지. 그리고 일단 이 마제스틱이라는 브랜드가 네. 나이키 같은 존재예요. 이거 많이 봤어요. 뭐 마제스틱과 러셀이라는 브랜드가 크게 있었는데 요 근래는 마제스틱하고 뭐 나이키가 들어간 팀도 있고 좀 바뀌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뻐서 같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렛에서 세일하길래 네. 한 50불 막 주고 네. 샀. 굉장히 좀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제가 손님 불러놓고 좀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업무 특성상 출장을 좀 자주 아, 가잖아요. 네네. 근데 가는 데마다 애들 걸 사실 뭐 애들은 사실 뭘 사다 줘도 그냥 이마트에서 터닝메카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지 포인트 보셨으면 그래서 그 다니는 도시마다 그 해당 도시나 국가의 저지를 선물로 항상 사왔어.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안 좋아했겠죠. 아이들은 뭐 그냥 뭐야? 옷이야 옷. 아니 뭐 봐봐.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냐면 저는 5,000원짜리라고 대충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마이클 조던 저지 5,000원짜리. 지금 갖고 계신 거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뭐 값어치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되게 뻔한 질문이긴 하고 뻔한 답변이긴 하겠지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아니,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렇죠. 그 밸류는 제가 얼마라고 판단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선수는 저는 한 1,000불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이게 10,000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발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플로우도 굉장히 심하고 시세라는 게 딱히 없군요. 네,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빨리 채가는 게 조금 약간 앞선 구매 포인트가 아닐까. 재밌네요. 저지는 좀 그런 게 재밌습니다. 네, 또 보여주시죠. 뭐 일단은 미국 NBA 저지는 너무 많이 들 게 없고 일단 요 근래 굉장히 나이키에서 소위 방송을 아시네. 밑에부터 싸게 얘기하면서 꺼내시는. 네,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가 올림픽 때 사실 이때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욕을 많이 먹었죠. 이 다음에 리딤 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했던 게 리딤이라는 게 이제 되찾다라는 의미였었는데 계속 쪽팔림을 당했어요. 금메달도 못 땄어요? 이때 3등에서 2등.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멤버가 굉장히 좋았으나 제각각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사실 뭐 백업 멤버가 뭐 카멜라 앤서니를 비롯한 모든 막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올림픽 저지를 많이 애착이 없는 걸로 느껴져요. 뭐 별로 공식석상에서 입은 적도 없고 사실 자기 저지라든지 유명한 선수의 저지를 출근길, 소위 말하는 NBA 출근길에 많이 입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저지는 오피셜하게 본 적이 없고 저도 어렵게 구했던 어센틱 저지입니다. 상처가 있겠지 자기도. 네. 되게 멋있네. 왜냐하면 좀 사실 소위 말하는 쪽팔림을 굉장히 당했던 그렇죠. 시기여서 드림팀 이름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조금 뭐 자존심이 근데 좀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 활약도가 워낙 높았던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때 베스트 5 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지 몇 개 있어요? 저지는 한 500벌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천에서 있는 인디픽스라는 친구도 저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불러달라 해서 다음에 네. 한번 그 친구도 불러서 네네. 여러 가지 네. 다 보여주신 건가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일단 저희 31일 날 국가대표 경기가 WBC가 있는데요. WBC면 월드 바스켓볼. 죄송합니다. 네, 월드 신발만 하시네. 우먼스 바스켓볼인 줄 알고. WBC라는 게 있어요? 네. 월드컵처럼? 네, 네. 그럼 미국이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게 요번에 미국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안 보면 나오는 서로들 부상을 당할까 봐 이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꺼려하고 있어서 거야? 그래서 항상 국가대표가 논란거리가 돼요, 미국은. 사실 맘만 먹고 나오면 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겠죠. 근데 맘만 먹고 나오면 사실 그거는 다른 국가들에게 약간 민폐일 수도 있죠. 민폐지만 사실 굉장한 쇼잖아요. 쇼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체험 학습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프로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하는 뭐 그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있잖아요. 뭐 몇십억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우승을 못할 멤버를 가지고 있다가 전력상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대한민국 농구팀이 중국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첫 경기를 31일 날 하게 되는데 꼭 관람해 주시면 언제? 좋고요. 31일 몇 시 이런 건 몰라요? 9시 반. 네. 아침이요? 네. 저녁이요. 저녁? 오, 딱 맥주한잔 하면 너무 네네네. 좋네요. 굉장히 좋고 오늘까지 평가전이 3차례 있었는데 네. 저는 NBA 선수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갔다 왔었는데 NBA 선수요? 네. NBA 리그에서 뛰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뭐 아니 그런 선수가 지금 사보니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평가전을 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사보니스. 그래서 오늘 사인도 받고 왔는데 어디다 받으셨어요? 저는 피켓에서 봤어요. 원래는 유니폼 하는 게 정석인데 아직 유니폼 출시가 제한 스케줄로 릴리즈가 안 돼서 아니 그 사람 팀의 유니폼 샀으면 되잖아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시즌을 한번 놓치면 NBA 스토어에서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보니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멋있게 했던 선수인데 어디 한국에서. 팀이에요? 뭐 토론토에서도 최근에 뛰었다가 지금 뭐 바뀌고 워낙 이적이 잦다 보니까 근데 젊은 선수 중에서는 유럽의 선수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그 분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잘하던가요? 뭐
표현이 안 됩니다. NBA를 가서 저는 되게 안 유명한 팀 두 팀 걸 직관을 했거든요. 뉴욕 닉스랑 미러키 벅스였어요. 아 네. 작년. 작년. 올해인가? 올 초겠죠. 올 초. 플레이오프 네. 둘 다 탈락하고 나서. 슬픈 얘기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박진감이.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탑 클래스란 이런 거구나. 그럼요. 한국 농구도 굉장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NBA를 출장해서 2번 봤는데 한 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친구를 커리를 보기 위해서 골든스테이트, 봤는데 네. 제일 꼭대기 자리를 한 30만 원 주고 갔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뉴욕 닉스는 꽤 앞자리를 한 15만 원 주고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음. 그 티켓 파워라고 하는 게 정말 바로 구단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오고 나서 레이커스 시즌 티켓이 4배가 뛰었대요. 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니커 시장처럼 리셀 시장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구장 앞에서 사는 그런 블랙 마켓이 아닌 BBDC 오피셜하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니폼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티켓 가격이 경기 시작할 때 맞춰서 점점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사면 잘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즌권. 네. 재밌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31일 날 국대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팀의 유니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번에 출전하는 군대를 얼마 전에 간 정혁은 선수라고 제가 뭐 친분이 갑자기 좀 생겨서 같이 농구도 하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연습 때 입는 연습복을 사인해서 줬어요. 우와, 사인 어디 있어요? 네, 안쪽에 이게 리버시블 저지라서 와. 요번에 국대 연습복으로 입는 와. 네, 정말 오늘도 굉장히 멋있는 활약을 펼쳐준 선수인데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국내 농구에 좀 큰 발전을 그러니까 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워낙 농구 인기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저평가되다 떨어졌어요. 보니까 뭐 그거를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유니폼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또 그 시장이 블로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 유니폼도 뭐 홍삼정이라든지 뭐 홍삼톤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스폰서십이 있어서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뭐 롯데에서 롯데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홍삼에서 홍삼 보이가 나오는 게 맞는데 왜 그걸 왜 우스꽝스럽게만 여기는지. 그러니까 유니폼도 홈 어웨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축구랑 똑같이 서드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서드 저지의 재밌는 포인트는 할리데이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경기가 있을 땐 서드 저지를 입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컬러 포인트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KBL은 어디 응원하세요? 저는 인천 전자랜드 팬입니다. 어떤 선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국내 농구도 꼭 가서 제가 그래서 그때 NBA 재작년인가 갔을 때는 파이널이어서 마이애미였나? 르브론이랑 하여튼 커리랑 붙는 데였는데 너무 비싸서 못 봤어요. 그냥 술집에서 봤는데 그날 제일 그 앞자 연예인들 앉는 자리 있잖아요. 네, 셀러브리티. 그게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좌석은 10년 이상치를 미리 셀럽들이 지정서로 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앉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레플리카라고 하는 유니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댈러스 유니폼을 항상 레플리카를 입고 응원하는 게 구단주거든요. 근데 그 구단주마저도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어떻게 보면 리스펙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플리카 정도를 입어도 너도 이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레프레젠티브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레플리카라고 되게 우스꽝스럽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 해 그 디자인이 다 멜팅이 돼서 그 소스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차곡차곡 좀 저가 모델을 계속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KBL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은 굉장히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구단마다 인기 정도에 따라 또 티켓이 다른 건 맞지만 대부분 시즌권이 300만 원 언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좌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죠. 요번에 국제 경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 라인 그 벤치석 라인 말고 골대 양 뒤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 티켓이 2만이었어. 국제 경기를 하는데도 2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층 정도에서만 국내에서는 경기를 보셔도 다 보이거든요. 이 플로우가 되게 뷰포인트가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좌석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와, 영화보다 싸네. 네, 그마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그런 말씀하는 건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협회 입장도 아니고 팬의 입장이지도 않고 저는 중간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선수들이 연봉을 그렇게 못 받는 걸 질타할 게 아니라 먼저 조금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게 팬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왜냐면 NBA 선수 하나가 뭐 몇백억인데 니네들은 뭐 무슨 뭐 개그맨 같다는 돈 무슨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작은 시장이지만 NBA 선수들은 경기 하나마다 운동화 새 거 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수한테 몇몇 선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오프 더 레코드 네.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스폰서십은 일단 거의 특정 선수에게만 지급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애착을 갖는 모델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시즌 지나면 신발 특성상 재구매를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빅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오히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화인데 네. 그냥 남들이 코비 신으니까 후배가 코비 신어봤는데 아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뭐 제가 요 근래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정영선 선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의 주장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가 자기 선수 생활 중 그 통틀어서 아테토쿤보의 첫 시그니처 준 프릭이 정말 완벽한 신발이다까지 평가를 하시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그 색깔별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도 생겨나고 선수들마저도 정보력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발 하나 꽂히면 몇 년 동안 그것만 신기 때문에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재밌네요. 아 저도 저부터도 좀 먼저 수원에도 있지 않아요? 삼성? 수원은 서울이 삼성입니다. 삼성이 SK하고 삼성이 두 가지. 수원은 농구팀이 수원은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런 연고적인 문제도 수원 같은 대도시에도 네 전주 쪽에는 또 KCC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호남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부산은 대한 뭐예요? 부산은 KT.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인기가 많아져야 뭐 제주도에 축구처럼 뭐 리그도 생기고 2부 리그도 인기가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축구라든지 농구가 맞아. 네 조금 저부터도 올해 한번 경기장 꼭 찾아서 네, 가보도록 저라도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아니 농구 좋아하시면 우리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네. 러닝클럽도 만들어보고 싶고 농구팀. 농구팀도 네, 좋죠. 팀을 만들기보다 여기 아파트에 농구장이 좋은 실내 구장이 있어요. 단코트. 와. 그래서 거기서 막 몇 분 한 10분 모여가지고 3대3 계속 돌리고 좋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그 랩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진짜요? 농구를 계속 활약을 하고 있고요. 어... 가끔 선수들도 초청해서 좋은 와. 추억도 만들고. 아니 제 친구는 실제로 직장인 농구 리그에서 네네네. 굉장한 활약을 하고 네, 있거든요. 굉장히 나름 그 아마추어 리그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 막 사실. 얘는 기사도 나더라고요. 뭐 네. 김민 선수가 뭐 어쩌고저쩌고서 몇 득점을 뭐 되게 막 네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와디님한테도 제가 이 채널 초대를 받았을 때 되게 설렘 반 기대 반도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신발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조던 1을 신는 이유는 오프화이트하고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신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던 1의 초석은 분명히 농구 플로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요. 네. 농구화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농구가 뭔데라고 좀 반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농구가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 스포츠로 됐고 마냥 격하고 스킬을 요하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침묵도목 말씀하신 대로 침묵도목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일반적으로 러닝을 하거나 격하게 하시는 운동에 비해서는 땀을 흘리는 양이 달라져요. 맞아. 농구 같은 경우는 심폐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팀워크라고 하는 운동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축구는 특정 경기장, 뭐 농구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되게 간소해요. 준비물은 뭐 조단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고. 누가 조단 신고 농구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인지를 하시고 즐겨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문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다 농구했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다 축구를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구장 가면 한산하죠. 못 한대요. 발로 공차는 애들도 봤어요. 되게 못 한대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네. 그래서 아저씨들도 가서 어깨 힘줄 수 있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근데 축구는 엄청 잘한다. 네,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뭐 트렌드라는 네, 트렌드인데 네. 농구가 다시 저는 부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NBA는 그렇게 시장이 죽었다고 해도 항상 인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죽은 상태예요? 많이 죽었죠. 왜냐면 유니폼 판매량부터가 그때하고는 골든에라. 제가 골든에라로 표현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 드리냐면 세일즈 포인트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너도 나도 저지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는 추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입으니까 나도 입을게 약간 이런 저희 때 듀스 가방을 매듯이. 네, 듀스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저씨이기 때문에 니네도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가 이렇게 있듯이 너희들도 만약에 그게 축구라면 축구도 이런 저 같은 친구들이 계속 자라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그런 대물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현이 모셔가고 저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농구 얘기까지 네. 너무 알차고 네. 저 20분만 하자는데 벌써 40분인데 네. 자를 부분도 없어요.
아, 이건- 심지어 저기 뭐 출장 얘기밖에 전 기억이 안 나요. 정가품하고 전 떠가네요.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한테 저지에 대해서 또 네. 농구와 한국 농구 부흥에 대해서 네네네. 이런 거 말씀드려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다음에 코트에서 한번 뵙죠. 아,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한번 영일님 모시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돈 받으십시오.